외로움은 만악의 악입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외롭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계셔요.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무릎이 칠 정도로 맞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70을 넘어가니까 한 가지 큰 변화가요. 가끔 외로워져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슥슥슥 외로운 마음이 휙 지나갑니다. 가족들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은요 어쩔 수 없이 스쳐 지나가는 가을바람처럼 마음을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집니다. 야, 진짜 이게 인생인갑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로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할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진짜 좋은 친구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이게 머리에 와닿습니다. 좋은 친구. 그런데 좋은 친구는 조금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친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있어야 돼. 어떤 친구?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옛날 친구. 오래된 친구. 정말 서로 상대방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묵은 친구. 이 친구가 꼭 이제 노년에 필요하다. 이게 제 가슴에 빵 하고 와닿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묘하게도 잘 삐지고 또 서러움도 많이 타고 오해도 많이 하고 아주 어린애처럼 그렇게 나이가 들면 자꾸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상태에서 뭐 좋은 친구, 거룩한 친구, 뭐 착한 친구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단물 선물 다 빨아물 줄 알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네가 내 알고 내가 네 알고 서로가 다 아는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가 틀어놓고 말이죠.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오랜 옛 친구 정말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옛 친구 빨리 생각나거든 지금부터라도 연락하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지금부터 보험을 들어놔야 됩니다. 서로가 손잡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제 나이 우리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가 뭐 있겠나 너하고 나빠게 더 있겠냐. 서로가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그래서 모든 앙금과 아픔도 서로 틀어줄 수 있고 묻어줄 수 있고 서로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오랜 묵은 친구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배우자 간에 서로가 이제 감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한 70이 안 되신 분들 40, 50, 60대 계시죠, 그죠? 열심히 사시는 거 맞지요? 뭐 가정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그래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 배우자가 든든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뭐 없어서 안 될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왔지. 아주 뭐 살갑게 아웅아웅하고 재밌게 여보 뭐 이런 일들은 좀 드물어요. 내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이 50, 60대 가지고 정분 내는 부부가 그네 뭐 정신병지 정상적인 사람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시니컬하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70이 넘어가면 뭘로 사냐? 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정이 갑자기 탁탁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서로가 그저 뻐그덕 살아왔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사랑한다는 또 어떤 관심을 가진다는 서로가 위한다는 서로 아낀다는 어떤 감정의 교류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야 돼. 참 어렵습니다. 시동 걸기가. 근데 요 감정은요 시동만 걸어 놓으면은요 잘 돌아갑니다. 시동을 못 걸면요 평생을 두고도 녹슬어 가지고 딱 그냥 묶여 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아. 근데 억지라도 좀 이렇게 닭살 돋더라도
좀 속이 오글거리더라도 그저 사랑의 고백과 관심의 어떤 표현과 그 다음에 어떤 애정의 어떤 액션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요, 언제부턴가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나중 되면 슬금슬금 돌아가는,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만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지금 후회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정말 후회가 돼요. 이것저것 손은 대봤어요. 찝쩍 해봤지만요, 어느 한 운동에 집중적으로 내 몸 만들고 내가 근력을 키우고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준 전문가는 돼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그냥 여기 지금 저기 지금 하다 보니까 맛만 봤지 옳은 운동을 못 해봤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70을 바라보고 있는, 70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후배들이 계신다면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정말 이거는 일 삼아서, 노동 삼아서 하셔야 될 문제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 근력을 키워놔야, 지금 열심을 키워놔야죠. 나중에 70 넘어서는요, 만든 근력 그거 뜯어먹고 사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이제. 지금 못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뜯어먹을 게 없어요. 영양실조 걸려요, 그냥. 요즘은 운동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과 달라가지고 뭐 조금만 마음 먹으면요, 탁구장도 있지요, 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얼마나 많아. 게다가 또 지금은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예. 뭐 게이트볼 하는 데도 많고, 또 요즘은 또 파크 골프가 나와가지고 정말 좋아요. 뭐 돈도 안 들어. 그 뭐 조금만 투자하면은 부부간에 뭐 얼마든지, 파크 골프 아주 대세고 유행입니다. 저도 요즘은 저희 아내와 함께 파크 골프에 아주 훅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운동 것도 더 좋고, 만약에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시면요, 외롭잖아요. 그런 분일수록 또 이런 운동에 더 매진하셔야 돼요. 땀 흘리고 서로 부대끼 가면서 같이 운동하면서 그 나의 빈자리를 내 운동 파트너가 또 채워주기도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운동하면서, 혹시 압니까?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지도 또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를 일이죠. 어쨌든 절대 외로우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외로움은 만악의 악입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외롭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 스스로도 느끼는 그 외로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했잖아, 그죠? 외로움 절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잠시라도 또아리 털지 못하도록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꼭 부자가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70대 후반,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연세가 좀 드신 부모님들에게 미리 자금을, 군자금을 좀 미리 좀 드려야 돼요. 조금씩 드려서 모아놔야 돼. 비축해야 돼. 비축해가지고 나중에 70 넘은 인생 후반부를 살 때에 죽을 때까지 손자들에게 용돈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끔씩은 아이들 딱 오면은, 얘들아 오늘 밥 엄마가 살게, 오늘 아버지가 살게 라고 아이들에게 밥 한번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95세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가끔 저희들이 가면요, 통장 딱 자랑합니다. 뭐 크게는 아니라도 엄마가 가져온 통장, 이 통장에 든 금액이 어머니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 저희들 간다면 돈을 좀 찾아놔 가지고 5만원 10만원씩 줍니다. 주면서 차비에 가라고, 기름져 가라고. 저희들 감사하게 봤지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그 만족한 표정, 그 행복한 표정, 그 성취감 보면요, 그래 맞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 인생 후반부를 넘어 살면서 80, 90을 살더라도 100을 살더라도 늘 이와 같은 어떤 여유로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고
작은 여유로움 꼭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시고 그래 쓸 수 있는 준비 갖췄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50, 60 이제 넘어가며 70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이미 70을 통과하신 여러분들, 누구든 간에 이미 이때쯤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달리 잔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솔직히 우리끼리 말로 우리가 볼 때 어설프지 아직죠. 우리 자녀들 하는 거 보면요, 애들 키우는 것도 보면 어설프고 살림 사는 것도 보면은 참 뭐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훈수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참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훈수와 참견이 우리로 봐서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 자녀들이 듣기는요, 잔소리, 황혼의 잔소리가 돼버려요. 예, 이미 그들은요, 지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자기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볼 줄 안다고 벌써 자부심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이야기해도 어떻게 좋은 방면의 얘기해도 벌써 이미 그들에게는 잔소리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 거 없으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연륜의 지혜, 세월의 지혜. 그래,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 이건 당연한 역사의 이치입니다. 이걸 빨리 머리에 담고 우리 시대는 갔고 너희 시대가 왔다. 그리고 너희 시대는 너희 시대 살아라. 근데 나중에 또 세월 지나봐라. 너희가 지나가는 시대가 되면 다 언젠가 이거 알게 될 거야. 인생은요, 돼봐야 아는 결과보고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좀 던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마음에 눈에 차지 아니하고 답답하더라도 한 발 뒤로 물러서 마음에 여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싹도, 여기서 가정의 평화가 싹듭니다. 안 그러면요, 항상 눈에 안 보이는 손톱밑에 가시래기처럼 항상 뭔가 까칠까칠하게 남아있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구만요. 여러분, 우리 문화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애들 키우고 밥 먹이 살리느라고 고생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문화생활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70이 넘어왔던 70 이전이든 간에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뭐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가면요, 여자분들은 뭐 꽃꽂이, 자수,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그림 그리기, 뭐 또 뭐 옛날 전통 부채춤, 남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림 그리고 서예하고 도화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요 봤거든요. 제 교도소 근무할 때 이 흉악범 죄수들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 음악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악기를 이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악기를 지원받아서 이제 바이올린, 피아노, 그 다음에 아코디언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반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요, 스스로들이 웃어 죽으려고 그럽니다. 평생 나무 가슴에 못 박고 주먹질하고 범죄하던 그 투박한 손이 바이올린 붙들고 있으니까 깽깽깽 웃었죠. 지들이 봐도 웃어오니까 킥킥거리고 아주 그걸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갑니다. 어째 계속 하니까 낑낑낑낑낑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더라고요. 또한 2달 지납니다. 투박하지만 잘 못하면 어쨌든 간에 낑낑 이제 음악을 할 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날이 갈수록 이들이요, 표정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문화인이 됐어. 문화인이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아주 문화인답게 문화 인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요,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70 이후에 후반부를 사는 분들, 또 70을 준비하는 분들, 지금부터 어떤 형태든 간에 각자가 문화에 한번 젖어들어서 그 분야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고 또 성숙하고 또 발전하고 올라가면서 스스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나이든 늙은이가 아니고 문화인, 인격과 문화와 함량이 참된 문화 인격이 너무나 높아진 정말
겉으로는 보면 늙어 보일지 몰라도 이 속에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당당한 그 문화적인 인격이 꽉 들어가 있는 멋진 그런 우리가 노후가 꼭 한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분 나쁘다고요? 재수없다고요? 부정탄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잘 죽을 준비를 바로 눈뜨 아는 사람이 최고의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났다가 갑니다. 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한 번은 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이 명제를 알고 딱 가슴에 담았다면 이제 기분 나쁘게 아니고 내 살아가는 전체 삶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분명히 거쳐가야 될 내 인생의 당연한 부분을 딱 알고 나면요, 그때부터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루 시작할 때마다 오늘 혹시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면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한번 좀 돌아봅니다. 혹시 빚진 게 없을까? 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없을까? 그거 좀 내가 풀어줘야지. 염소를 해줘야지. 혹시 내 빚에 정리 안 된 게 없을까? 내가 만약 오늘 이 땅을 떠나면 내 주변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예? 딱 정돈하고. 그게 기분 나빠? 아니죠.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가슴에 딱 쌓이고 중심이 잡히면요, 앞으로 내가 만약에 중병이 들어서 중환자실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내게는 산소호흡기를 단다거나 구차스러운 생명유지장치 달지 마라. 나는 깨끗하게 내 인생을 마치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당당한 이 자부심이 어디서부터 평상시에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더 병도 안 걸리고 더 오래 살더라고요. 더 건강하게. 오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이 문제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내 스스로가 정리된 사람은요,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또 솔직히 이런 것은요,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쭉 경험해 본 바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것을 가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딱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유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문제 앞에 설 수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후반부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열륜의 꽃입니다. 신앙의 후반부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의 비밀의 축복입니다. 좀 더 참았을 걸, 좀 더 사랑해 줬을 걸, 좀 더 나누어 줬을 걸, 좀 더 따뜻하게 대줬을 걸, 이런 못다한 인생의 한 이 끌끌이 우리 인생 후반부에 가득히 쌓아지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했을 걸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좀 멋있게 한번 해왔던, 승리했던 그런 후반부의 노래가 이제 우리에게 한번 있기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아직 70의 고개를 넘어오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열당하고 새롭게 한번 출발하고, 이미 이 선을 넘어온 분들, 우리 동지들은 다시 한번 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안고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멋있게 인생의 후반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이나 의술이 워낙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 사는 질이 엄청 달라졌죠. 또 웬만한 병도 다 고쳐지고 또 건강의 비결도 점점 속속들이 드러나고 하니까 점점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 가지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요, 이선으로 후퇴하고 120세 시대라는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영상을 보면요, 때로는 80, 90된 분들이 막 헬스도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몸에 근육이 젊은이 못지않게 빵빵하고, 운동하는 것 보면은 뭐 웬만한 선수 못지않게 기력이 대단하고,
갖가지 예술활동 보면요, 90이 넘어서도 대단한 분들 볼 때마다 야, 이거 부럽다, 놀랍다, 그런 마음도 많이 이제 들죠. 그렇지만 또 이런 일들은 거의 또 좀 소수의 분들, 특별한 분들 이야기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점 이제 위축되고, 이제 뭔가 내가 뭘 하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고 사그러지는 그런 그것이 인생이죠. 뭐 시간이 흘러가니까 세월을 누가 이깁니까? 그 이제 세월 이길 장사 없다 그러고, 또 세월이 흐르는 강 속에 그냥 떠밀려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재미있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다가 하고 눈이 번쩍 뜨여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이거는 꼭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또 우리 많은 영상을 또 즐겨 찾는 분들에게 꼭 좀 알려드리고 나누어 줘야 되겠다 싶어 함이 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저자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분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있대요. 제목이 좀 재밌어요. 제목이 잠만 말고 날 따라와. 잠만 말고 나를 따라와. 이게 이제 그 노래 제목이래요. 좀 금방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아주 좀 투박해 보이기도 한데, 이 노래 제목이 그러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노래가 쭉 나가다가 후렴에, 제일 마지막 후렴부 되면은 가사가 이렇게 나왔대요. 가사가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그 노래 이제 후렴이라. 들어본 적 없지만 제가 이제 곡을 한번 붙여볼까요?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이 노래 후렴이 이 의사 선생님의 친구의 좌우명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노래를 흥얼거린대요. 그러니까 항상 낙천적이고, 아무리 어렵고 막 그냥 불황이 닥쳐오고 상황이 어려워도 늘 이 친구는 뱅글뱅글 웃으면서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어려움 없이 그냥 그 난관들을 그냥 넘어가더래요. 결국은요, 많은 이제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풍성하게 사업도 잘 돼가지고 대성공을 거둔 그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의 이 비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이 노래를 한번 내 마음대로 불러보면서 왠지 모르게 고개가 조금은 그래 하고 끄덕끄덕 거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요, 필연적으로 자꾸 생각이 이제 위축되고 부정적인 생각, 회의, 이제 될라, 이거 되겠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 이런 마음이 필연적으로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행동도 좀 무뎌지고 생각도 빠르게 가지 못하고 결국은 점점 무기력, 또 게다가 우울증까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도 날마다 이제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 어떻게든 아까 노래 후렴처럼 어떻게든 뭐 잘 되겠지 라는 낙천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바뀌어도 그때부터 머리가 둔했던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고 몸의 움직임도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생각으로 생각이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그런 생각,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거 딱 발동되면 그때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가장 중요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발산되기 시작한대요. 도파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고, 물론 뭐 어느 것도 하나 중요 안 한 게 있겠습니까? 더더욱더 도파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이제 호르몬 말이죠. 우리의 신경 있죠, 신경.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고 신경과 신경에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일도 하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에 있어서 의욕, 행복, 무엇을 알고 보고하는 인지능력, 기억력,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뇌에 영향을 도파민이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도파민이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증, 불면증, 치매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만 활성화되면은 적어도 최소한도 우울증, 어떤 치매, 뭐 이런 것들은 좀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지 않나는 반대로 말이죠. 이 도파민이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분비가 되면은 우리 인체를 막 자극을 한대요. 샥샥샥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자극해가지고 흥분되다시피 해가지고 삶의 활력이요. 샥. 야, 이거 뭐 뭔가 나이는 들었지만 뭔가 이 심령이 기뻐지고 의욕도 불끈불끈 생기고 이 두뇌 활동도 활발하게 돌아가가지고 그 우울증 같은 게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불면증도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행복감이 느껴지고. 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도 새삼 느끼는 겁니다. 바로 이 도파민의 분비를 활성화시켜주고 도와주는 것은요, 긍정적인 생각, 어떻게든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낙천적인 생각, 그것이 딱 올라오면요, 도파민은요 샥샥샥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짜증나고 우울하고 아이고 내 되겠냐 살겠냐 이래가지고 뭘 해먹겠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쭉쭉 욱쭉쭉쭉쭉쭉 그때부터 도파민 분비가 쭉쭉 줄어들어서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 됩니까? 갖가지 이제 이 질병들이 발작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눠드리면서 그 노래는 뭐 때가 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거기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가사를 좀 바꿔서 한번 불러보기로 했어요. 저는 그 때가 되면 어떻게든 그 앞에 한 글자 잘자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예. 때가 되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는 약간의 뭐 그냥 되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라는 다소 내와 관계없는 그냥 내 역량 바깥의 말 같지만은 때가 되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순간은요, 이 잘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내가 더욱더 내 것처럼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게 돼요. 예. 그래서 한번 또 계속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러보는 게 길을 걸어가도 때가 되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이 뇌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것 같지만 의외로 또 되게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기도 해요. 극히 단순해야 돼요. 왜냐? 같은 말을 계속 내가 하고 그걸 내가 듣고 내가 이해 안 하면 그 순환 속에서 내 모든 언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뇌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결정되어져 가지고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권 하는 친구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요,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막스 레닌 안 그러면 주사파 이런 교육을 받은 운동권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이제 서울구치소 보안계장 할 때 많은 운동권 학생들과 상담도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하는 얘기가 그냥 처음에 몸으로 가서 읽고 듣고 말하고 읽고 듣고 말하다 보니까 자기도 뭐 어느 사이에 전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자기가 주사파가 되어 있고 누구도 자기를 건들 수 없는 마크스 레닌주의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세뇌라 그러는데 세뇌라는 것이 그렇게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고 끊임없이 반복되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오늘 이 이야기처럼 긍정적으로 좀 밝은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그 흥얼거리는 그 내 마음의 생각이 그래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굉장히 편안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쭉 가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도파민이 팍팍팍팍 생성되면 자동으로 또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또 그게 또 다시 돌아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노년 전혀 걱정할 것 없는 그런 신비로운 빛이 쫙 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뭐 그냥 긍정적으로 삽시다, 낙천적으로 삽시다 말은 하기 쉬운데 삶이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때 뭘 생각하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참 말 못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걸 딛고 살아왔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 그 아픔과 고통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요 자리에 섰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거 돌이켜봐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그것을 싸잡아 안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아팠지만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든 앞으로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생각만 딱 바꿔버리면은 이제 우리의 도파민, 사랑하는 도파민이 쫙쫙 뿜뿜뿜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 도파민의 영향으로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인생,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이런 얘기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날마다 되뇌오면서 말씀의 능력이 때가 되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보다 더 큰 말씀의 능력이 또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노년 잘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또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멋지게 한번 설계를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아무리 해봐야 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그래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더욱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